경기도에 거주하는 구공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공성 할아버지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당신이 노력한 만큼 노후에 자식들이 자신의 곁에 남아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식들마저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할아버지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일과 가정의 책임으로 인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 할아버지는 외롭게 지내게 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자식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고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항상 자신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 거주했던 박경자 할머니는 배우자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노후에도 배우자가 있기에 자신이 외롭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할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배우자와의 유대 관계가 끈끈했던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큰 상실감을 느꼈고 혼자의 힘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일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 대비하고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겠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매일 아침 신선한 샐러드와 삶은 계란, 견과류를 넣은 아침 식사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도 강화되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가와 상담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 관리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중년과 노후의 생활 수준과 직결됩니다. 경제적 문제로 불안한 중년과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충분한 저축과 퇴직연금, 그리고 현명한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빨리 저축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 펀드, 주식, 부동산 등 여러 투자 옵션을 비교하세요. 둘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 불이백, 수수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하세요. 세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재정 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역 사회와의 교류는 정신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세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세요. 둘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요리 교실, 운동 모임, 음악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SNS를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포럼이나 소셜미디어 그룹에 가입해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기존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이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년을 위한 건강, 재정 관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중년과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실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구독의 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상 여러분이 사랑하는 채널 구독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